자, 보시면요. 맨 처음에 수하고 전쟁한 거죠. 그죠? 수나라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는 고구려가 했던 전투가 뭐다? 살수대첩이다. 이 살수대첩에 나갔던 우리나라 장군은 누구다? 을지문덕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나라는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 이거 이후에 수나라 멸망했고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죠. 이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책을 갖다가 폈던 게 누구다? 연개소문이다. 이 연개소문은요. 자기가 저 한심한 왕과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놈들을 갖다 다 쓸어버리고 내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뭐 하겠다? 당나라하고 계속 맞서 싸우겠다. 이런 정책을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갖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대막리지라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막리지라는 가장 막강한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연개소문이 그러면 왕이 되었나 보다. 왕처럼 짱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왕은 왕대로 따로 있습니다. 왕이 따로 있고 연개소문은 대막리지라는 자리를 갖다가 차지했던 거죠. 근데 왕이 자기가 직접 되지 않아도 물론 다음에 정변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 왕을 갖다 앉히고 뒤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직접 왕의 자리에 올라가진 않아요. 직접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뭐를 일으킨 거야? 어쨌든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니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왕은 왕대로 둡니다. 자, 어쨌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대막리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뭐합니까? 당나라 당태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당태종이 직접 쳐들어와서 했던 전투, 끝까지 막아냈던 전투, 안시성 전투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나라고 했던 전투는 살수대첩을 기억하면 되고요. 당나라고 했던 전투는 안시성 전투를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그 을지문덕 장군이 전쟁 중에 수나라 장군한테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보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기로. 거기서 보면 그대의 신기한 책력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엄청 칭찬하고 있죠. 자, 그대의 오묘한 전략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구나. 너 정말 대박이다. 너 정말 짱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야, 이제 너 너무 대단하고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열받은 거야. 이거 조롱한 거야.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제 그만하고 꺼져.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받아서 쫓아가다가 살수까지 그냥 들어가서 결국은 모두 다 물속에 수장이 되게 되었던 그 전략. 여기 이 시가 또 한몫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노는 화를 참지 못하면 그게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화나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게다가 뭐 요즘에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다 뭡니까? 화를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를 삼키는 일들이 되거든요.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참 배울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수하고 당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 수당의 침입을 물리친 고구려가 어떤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 고구려 그냥 이겼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고구려가 그렇게 강력했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연이어서 받았는데도 계속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일단 군대의 군인들이 고구려의 군인들이 잘 싸웁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되게 호전적인 성향이 강해서 놀 때도 활쏘기하고 말타기하고 씨름하면서 놀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용감한 군사가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단단하게 축성술, 엄청 견고한 축성술이 있었어요. 자, 축성술이 뭡니까? 성을 쌓는 기술이죠. 그래서 사실은 수나라 당나라 애들이 내려올 때 성을 빨리 이렇게 먹어버려야 되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시고 들어가는 거를 갖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아시잖아요. 지렛대 같은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부흥하고 날아가면 바위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부시고 뭐하고 이런 것들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자, 요런 거 갖다 막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위를 맞는데도 성이 잘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축성술을 갖다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중국에서 저기 애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백성들을 성 안으로 다 이동을 시킵니다. 다 안으로 들어가고 성 밖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요. 하다못해 집도 다 싹 불질러버리고 우물에도 흙이랑 돌을 갖다 넣어서 물을 갖다가 우물을 통해서 먹을 수 없게 아무것도 없게 해놓고 자기들은 식량이니 뭐니 바리바리 싸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거는 거죠. 그럼 바깥쪽에서 뭐예요? 중국 애들이 왔겠죠? 중국 군사들이? 그럼 싸우죠? 싸우는 동안에 그 군사들도 물도 먹어야겠고 식량도 있어야 되겠고 뭐 혹시라도 몸을 갖다 뉘어야 되니까 집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쟁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불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내려오는데 고구려가 그렇게 해서 문 닫고 들어가면 성도 못 부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다가 겨울까지 와.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네? 이러면 그냥 알아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이길 수 있는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동지방에 철광을 확보하고 있었다. 요동 지역에 철광이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광석. 그 철광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탄탄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봐. 무기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굉장히 호전적이고 용감한 군사 있죠. 그다음 단단한 축성술 있죠. 이러니까 중국과 맞서서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긴 것이 어떤 의미를 지느냐. 본의 아니게 자기는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 나라를 막았을 뿐이지만 고구려가 위치가 여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그죠?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다 막아내야 되잖아. 그죠? 막아주는 바람에 아랫동네에 있던 백제하고 신라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본의 아니게 한반도에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요게 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방파제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고구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위에서 수나라, 당나라 열심히 막으면서 싸우고 있는 중에 백제는 뭐합니까? 열심히 신라를 치고 있었어요. 엄청 계속 쳐들어가서 자기네가 빼앗겼던 성이나 뭐나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을 다시 빼앗아서 빼앗고 사람 죽이고 신라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다 못해서 신라가 뭘 하게 됩니까? 고구려 연개수만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도와줘. 백제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너랑 나랑 손을 합쳐서 백제를 갖다 물리치자. 연개소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그러자 라고 했을까요? 바로? 아닙니다. 아니 네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기 전에 네가 먹은 고구려의 영토를 돌려줘. 그거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 지금 그 당시에 한강 유역 신라가 먹고 함흥평을 먹고 가야도 먹은 상태였잖아요. 먹은 거 다시 토해. 그러기 전에는 너하고 협상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라가 또 다시 누구한테 갑니까? 당나라한테 간 거죠. 도와줘. 너랑 나랑 힘을 합해가지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백제도 멸망시키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바로 이제 다음에 쌤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